5, 4, 3, 2, 1. Level up, level up, level up. 안녕하세요. 6번째 스피드노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양의 변화 단원에 대한 내용들 빠르게 정리해 볼 텐데요. 이 단원은 첫 번째로 해수의 성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수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표층순환, 그 다음에 심층순환까지의 내용으로 좀 내용이 많기는 한데요.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수의 성질과 관련해서는요, 해수의 특징들, 그래서 온도, 염분, 그리고 용존 기체, 밀도 이런 개념들 하나씩 각각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각각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단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해수의 온도와 관련해서는요, 연직 수온 분포 자료 중요했었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위도별 해양의 수온 분포 그리고 층상 구조 요 자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요 층상 구조의 차이점들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겠죠. 이거는 계절별로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위도와 중위도에서는 이런 층상 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고 고위도에서는 표층 수온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층상 구조가 잘 발달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위도, 중위도 여기서 뭐 혼합층의 두께가 언제 두껍고 그 다음에 수온약층의 깊이는 언제 깊이 나타나는지 언제 수온약층이 많이 발달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특히나 수온약층 관련된 선지들은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표현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수온약층이 발달되었다 또는 뚜렷하다. 그리고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어떻다. 이런 내용들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 내용에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더라도 우리 교재에 문제에 출제된 자료인데요. 이런 자료로 변형되어 나오더라도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는 지금 계절별로 표현된 연직 수온 분포 변화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연직 수온 분포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름철에는 이렇게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 약층, 여기 등수온선이 밀집된 구간이 수온 약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심해층 이런 식으로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질로는 염분 얘기가 나오는데요. 염분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염분을 증가시키는 요인, 감소시키는 요인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고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증발량과 강수량이죠. 그런데 이 증발량과 강수량 가지고 우리가 표층 염분을 비교해 본다면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대체로 일치해요.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위도 지역에선 잘 안 들어맞거든요. 그 얘기는 이 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이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죠. 해수의 결빙이라든지 빙하의 융해와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는 담수가 많이 유입되는 상황에서는 또 표층 염분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 모두 고려해서 염분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의 밀도와 관련해서는요.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해수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즉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 값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무거운 것이 밑에 깔려 있겠죠. 이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수압이 높을수록 밀도 값은 크게 나타납니다. 단위로는 뭐 단위 부피당 질량 이런 단위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수의 용존 기체, 녹아있는 기체들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연직 그 변화량을 보시는 요 그래프가 중요하겠죠. 용존 기체는 수온이 낮을수록 일단 잘 녹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염분이 낮을수록 그럴수록 또 잘 녹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 용존 산소량과 용존 이산화탄소량을 고려를 할 때는 단순히 이런 요인들 외에 생물 활동도 함께 고려해 줘야 돼요. 해양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생명체들이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하는 그런 생명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표층에 산소가 많은 이유는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를 많이 뿜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 중 산소가 녹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깊이 들어갈수록 감소하지만 아주 깊은 깊이에서는 또다시 산소량이 이렇게 증가해요. 그 이유는 심층의 찬 해수가 해저 밑바닥에 이렇게 쫙 깔려 있거든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산소의 변화량이 이런 그래프로 나타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해수의 특징들 정리했으면 그 다음은 해수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표층순환의 개념 정리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 부분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해수의 표층순환이 대기의 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기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것을 연결시키는 통합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대기대순환 모형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표층해류의 분포, 요 그림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대기대순환 모형에서는 여러분들이 각 반구에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세 개의 순환세포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지상에 부는 바람이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있다. 요거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바람이 불다 보니 또 각 위도대에서 어떤 띠 형태의 적도 저압대, 아열대, 고압대, 한대, 전선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서 특별한 그런 기후도 나타나고 있죠. 아열대, 고압대는 좀 건조한 기후, 적도 저압대는 강수량이 많은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런 내용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구 규모의 부는 바람들 때문에요.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표층 해수의 이동을 우리는 표층 해류라고 하죠. 그래서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을 이루는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요거 중요하고요.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남반구에서의 해류, 남적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남극순환 해류, 페루 해류. 그래서 두 개가 방향이 반대로 나타난다, 대칭적이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태평양만 볼 것이 아니고 대서양까지 좀 같이 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주의할 점. 남극순환 해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대륙에 막힌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바퀴 지구를 도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본 모습뿐만 아니고 남극점의 상공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남극순환 해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점까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순환에 대한 내용 봤고요. 그리고 적도 반류와 함께 이 열대 부근에서 나타나는 열대 순환도 사실 존재하고 있고요. 아한대 순환은 북반구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해수의 심층 순환입니다. 표층 순환은 해수의 표층 부분에서 일어나는 해수의 움직임이라면 심층 순환은 그보다 훨씬 깊은 수심에서 나타나는 해수의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심층 순환이 발생하는 원리는 무거워진 해수가 가라앉는, 즉 침강이 일어나면서 시작이 돼요. 침강이 일어나려면 주변 해수보다 밀도가 커야겠죠. 밀도가 크려면 수온이 낮거나 염분이 높을 때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해류를 우리는 밀도류라고도 부르고요. 밀도는 수온과 염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렴순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즉 심층순환, 연렴순환 같은 표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라앉은 해수가 해저 밑바닥을 따라 쭉 흘러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분포하다가 이제 위로 올라와서 용승하면서 표층 해류와 다시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순환을 이루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는요. 여기 대서양 단면 구조 자료. 이 자료가 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대서양 바다에서 지금 적도 그리고 북반구, 남반구에 걸쳐서 전 수심에 걸쳐서 거의 해저 밑바닥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이때 이제 등 연분선이 지금 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등 연분선이 조밀한 곳이 수계의 경계다라는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각 수계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극 해역에서 침강한 남극 저층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극 해역에서 마찬가지로 침강한 남극 중층수가 있어요. 두 개의 밀도 중에서는 남극 저층수가 더 무거운 해수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북대서양 영역에서 북대서양 해역에서 침강한 해수, 북대서양 심층수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숫자로 표현한 것들은 밀도가 남극 저층수가 가장 크고 그 다음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 남극 중층수 순서대로 이렇게 밀도를 비교해 볼 수 있겠고요. 화살표 방향을 보면 흘러가는 방향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순환이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그 역할 정리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기후변화 파트와 연결되는 부분이라 중요합니다. 결국 얘네들이 하는 일은요, 위도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심층순환이 만약에 약해진다고 하면 표층순환도 약해지고 에너지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적도는 더 덥고 극지역은 더 추워질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표층의 물이 침강하면서 아래쪽으로 심층에 이동하는 것이다 보니까 심해의
산소가 풍부한 물이 공급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해준다. 이것도 심층순환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요, 우리 해양의 변화 단원에서 해수의 성질, 표층순환, 심층순환 내용까지 핵심적인 내용들, 자료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